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이죠. 지금 투자자들의 고민은 과연 코스피가 이 무릎 지점까지 내려와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향후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이벤트가 밤사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티 처음 출연이신데 장 좋은 날 너무 편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좋은 날 출연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하지만 6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3% 빠졌었고요. 그리고 7월 초만 하더라도 7월 4일 날 지수가 2270대까지 떨어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많이 배고픕니다. 여기서 더 반등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미국에서 이 나스닥 4%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잖아요. 네. 이렇게 오를 만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가요? 4%가 좀 의미는 있고요. 그동안의 반등이 보면 반등은 짧고 하락이 계속 깊으면서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내려왔다면 어제 4% 반등은 그 전에 3일 내내 빠졌던 걸 한 번에 회복시키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어요. 뭐 파월 의장이 대단한 얘기라도 한 겁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3월 달에 처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25bp, 0.25%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가서는 FOMC 회의에서 50bp를 인상을 했습니다. 즉 빅 스텝이 됐던 거죠. 그런데 50bp? 뭐야? 50bp 인상한 적은 최근 20년 동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6월 달 되니까 75bp 인상하고 7월 초에 이제 시장이 저점을 깰 때는 이번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75bp가 아니라 100bp를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늦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9월에는 50bp, 이제 75에서 50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게 마치 1980년대 우리가 두려워하는 폴 볼커 있잖아요. 금리를 갖다가 21.5%까지 올렸다. 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부분이 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파월 의장의 말을 너무 긴장하면서 마음 졸이며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시장에서 랠리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승전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은 물가였는데 그러면 슬슬 경기에 대한 관점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제 좀 언급에서 좀 힌트가 나왔습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물가 이 부분이 우리가 그 1982년 이후로 처음 이렇게 물가가 9.1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물가가 얼마 나왔었냐면 14.8% 나왔거든요. 그런데 14.8%인데 정책 금리를 그때 20%를 때려버리니까 경제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1983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8%로 갔었어요. 그렇게 이번에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경제에 충격이 어느 정도 오냐 봤더니 실업률이 여전히 3.6%예요. 고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고용이 너무 좋고 최근에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있잖아요. 2분기에 지금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또 나올 수 있다. 1Q도 마이너스 1.6 나왔는데 지금 2분기에도 마이너스 한 1.5에서 2%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와, 이번에 실적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어제 그저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보니까 매출이 10% 이상 나오면서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많이 박살이 났지만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우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파월의 그런 자신감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 시장에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2%인데 현재는 9%. 이거를 무슨 수로 어떻게 끌어내린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닥터 카퍼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구리 가격이 경제학 교수보다 더 시장 전망을 잘한다는 거죠. 구리 가격을 봐라? 그런데 구리 가격이 5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3.6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그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경제 현황, 물가를 미리 얘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구리 가격만 보더라도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제 한국하고 미국 금리가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국 금리의 상단이 우리보다 이제 0.25% 정도 이제 높은 상황이 됐는데 네. 시장이 워낙 똑똑해서 금리 조금이라도 더 쳐주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정책 금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역전되는 현상이 2000년 이후로도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 금리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채권 펀드에서 투자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를 하루짜리 정책 금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10년물 미국 국채, 3년물 미국 국채 네. 또는 10년물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19%이고요. 네. 미국의 10년물 어젯밤에 끝난 종가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2.79%. 여전히 우리가 높다. 예, 0.4% 우리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정책 금리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역전되는 현상은 안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가 역전되면 또 걱정하는 게 환율이잖아요. 네. 현재 환율 지금 어제 고점에 왔다고 보십니까? 네, 환율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채권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큰 자금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네. 그 금리가 설사 역전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채권을 막 100조, 200조 막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동안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 사나 보면 환율이 다시 강해질 거라고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채권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고점인가요? 지금 뭐 달러 바꿔서 원화 확보하는 그런 트레이딩 한번 해봐도 되는 예, 겁니까? 저희는 솔직히 이제 뭐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혹시 달러를 가지고 계시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꿔서 이미 코스피에다가 하고 투자를 계시는군요. 예, 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300원 이상 환율이 올라갔었던 때가 네. 우리나라 IMF 이후에 그때 한 번 있었고요. 또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그때 1,560원 이상 갔던 때가 네.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보면 1,300원 이상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태, 중국발 위기 이럴 때마다 1,300원 근처 갔다가 코로나 때도 그렇고 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네. 고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는 좀 저점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나요? 네. 무릎 정도 와 있습니까? 코스피는 이번에 발바닥을 거쳐서 지금 이제 발목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무릎은 아니고, 예. 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방금 이제 환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 환율이 1,299원 갔었거든요. 네. 2020년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죠.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그중에 6,400억이 환율 네. 효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피가 바닥 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코스피의 1, 2, 3, 4 쭉 보면 전부 수출 대형 기업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형주들은 지금과 같은 환율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네. 실적이 좋아지면 무조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코스피가 2270 바닥 치고 네. 발바닥 치고 지금 이제 발목, 무릎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상승장은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을 투자를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피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쌀 때 네. 주식 투자를 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 네. 주가가 비싸지면 팔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은 그 투자 자문사, 이렇게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피 같은 자기 돈으로 운영하니까 또 시장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참고해서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